당신의 삶에 조금씩 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이프와 이즈와 이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진짜 저는 요번 네. 주 내내 네네. 보고 싶었어요. 저를요? 여러분들이 그래요? 진짜 이프님도 그렇고 이음님도 네. 보고 싶다. 일주일이 너무 짧다. 짧다. 네, 너무 길다 짧다. 아닌가요? 길어야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너무 짧은 거는 너무 또 길다. 봐야 돼. 본심이 이 벌써 사람들 또 봐야 돼. 네. 너무 길다. 너무 기다려주더라고요. 너무 이 시간 자체가 저한테 너무 그 놀이 같은 시간이었고 네. 재밌어서. 저희도 이게 처음에는 조금 약간 부담감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 재밌는 게 더 커지는 거죠. 그죠. 맞아요. 그냥 이 시간에 즐기세요. 네네. 우린 놀러 왔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기대가 되고, 네. 맞아. 반응도 기대가 되고. 맞아. 그러니까 이 영화는 특히 우리가 봤던 네. 이 영화들은 너무 독특해서 네네. 다들 어떻게 느끼셨을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 영화 추천했잖아요. 이 감독의 영화를. 네. 근데 저도 오랜만에 다시 봤는데 예전 작품들을 근데 좀 걱정이 됐어요. 예. 아니 도대체 이런 영화를 왜 나한테 추천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한테 생각을 할까봐.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고맙다고요? 이렇게 좋은 감독을 추천해 주시다니 딱 내 스타일이다. 저도 좋았어요. 그래요? 저는 약간 이런 B급 감성도 그러니까 잘 만든 B급 감성도 그쵸, 되게 그쵸. 좋아해서 웰메이드죠 완전. 네. 재밌더라고요. 다행이네요. 마음이 좀 모입니다. 네.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할 감독이 누구시죠? 빠밤. 오늘 할 감독님은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님이십니다. 그 유명한. 네네네. 뭐 간략히 뭐 일대기라고 해야 될까? 간략히 소개를 좀 드릴까요? 예, 좋습니다. 예. 네, 우선 타란티노 감독님은 1963년도생이시고 미국의 영화 감독님이십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B급 감성의 영화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뭐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것들이 펄프 픽션이나 뭐 킬빌, 뭐 장고, 바스터즈,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 뭐 이렇게 작품을 내셨어요. 물론 더 있긴 하지만은 그것들은 좀 유명하지 않은 것들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시네브로에서 전편인가요? 한 편 정도 좀 제외하고 다루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그 9편이죠. 9편. 네, 9편인데 9편 만든 것 중에 다 하죠. 이게 저도 다인 줄 알았는데 한 개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저도 이거 정확히 찾아봐야겠는데 좀 애매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고 애매한 작품이 있어요. 네네. 그 기준이 그러니까 각본을 쓰고 그쵸. 감독도 하신 건데 네네. 그냥 감독만 하신 작품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아니면 각본만 쓰신 작품도 있고 그런 것 좀 제외하고 하니까 9편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네브로에서는 타란티노 감독 작품을 쭉 훑어볼 계획인데요. 시작 전에 가볍게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우선 쿠엔틴 타란티노는 어렸을 적부터 TV 프로그램과 영화에 되게 집착이 있으신 분이었대요. 어머니가 영화관이라고 그랬죠. 어머님이 굉장한 영화광이어서 뭐 유년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영화를 접했다고 합니다. 근데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쿠엔틴은 어머님보다 더 했어요. 영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주말만 되면 옛날 영화들을 이제 쭈루룩 상영을 했는데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는 쿠엔틴이 밖에 나가서 놀아야 되는데 다른 아이들처럼 그러지 않고 TV만 붙잡고 영화만 보고 있으니까 제발 너는 좀 나가서 놀아라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어머님도 그의 영화 집착에 대해서는 못 이길 정도로 용케 눈이 안 나빠졌네요. 그렇게 TV를 많이 봤는데 그것도 캐치 못했네요. 실력은 제가 알지 못해가지고 렌즈 끼는 거 아니죠 설마? 라식 유무 이런 것까지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구나. 그리고 뭐 이후에는 이제 연기자가 되겠다는 목표로 이제 고등학교를 중퇴를 하고 학교에 적응을 잘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중퇴를 하고 연극단의 연출 보조 역할로 어떻게 보면 영화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연기자가 되겠다는 목표가 아마 이제 타란티노 감독님의 작품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본인이 항상 출연을 합니다. 자기애가 되게 강하신 분인데 자기 영화에 항상 나오더라고요. 아마 그런 경험들이 나 예전의 욕구들이 그런 데서 아마 발현을 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의 타란티노 감독님을 있게 한 가장 작지만은 엄청 역사적인 일이 있었는데 혹시 뭔지 아시나요? 모르겠어요. 저수지의 개들을 찍은 거? 그 전에 있습니다. 그 전에 저수지의 개들을 찍기 전에 그 비디오 가게에 점원으로 일했다. 맞아요. 약 7년 정도 일을 하셨다고 그래요. 오래 일했다. 20대 초반부터 일을 하셨는데 얼마나 영화를 좋아했으면은 거기에 있는 정말
예술 영화부터 뭐 B급 감성 영화들까지 모든 걸 다 섭렵하셨다고 하십니다. 비디오 가게 예전에 생각해 보면 그 진짜 비디오 많잖아요. 네, 많죠. 거의 수천 개, 수만 개 될 텐데 그걸 다 봤다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그렇죠. 다 보고 또 보고 뭐 이랬고 심지어 뭐 자신이 비디오 가게에 영화제를 열었다 그래요. 영화제를. 그래서 오시는 사람들한테 대단하다. 내가 보고 싶은 영화들을 추천해드리기도 하면서 네. 출품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렇게 나름의 초이스를 하고 보여주는 거죠. 상영회를 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오는 사람을 붙잡고 뭐 토론회를 열기도 하고. 대단하다. 이러다 보니까 진짜 이제 어떻게 할리우드가 이를 놓고 있겠습니까? 이런 소문들이 할리우드 영화 관계자에게까지 소문이 일개 비디오 가게 네네. 주인인데도요? 네, 주인 아닙니다. 알바였어요. 알바인데. 네, 소문이 났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할리우드 영화인들과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 첫 발을 디딘 작품이 그 트루 로맨스라는 작품인데 그 이제 쿠엔틴이 여기서 각본을 맡았고요. 네. 여기서 이 영화의 감독님은 토니 스콧이라는 감독입니다. 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글쎄요. 근데 토니 스콧 좀 아시는 분이 연상이 되지 않으세요? 토니 스타크? 토니 스타크 땡. 제가 우선 답을 빨리 드리면은 리들리 스콧 성이 같네. 새 동생이라고 해요. 동생. 네, 뭐 아실만한 작품으로는 뭐 맨 온 파이어라고 뭐 미국판 아저씨인데 뭐 그런 영화도 찍으셨고 액션 영화를 되게 많이 찍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이제 트루 로맨스로 돈 좀 벌어들인 쿠엔틴은 이제 오늘 다룰 저수지의 개들이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당시 약 3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영화를 찍으려고 했다 그래요. 사실 뭐 저희가 감은 잘 안 오지만은 3천만 원이면 되게 적은 돈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영화를 찍겠다는 계획을 이제 선언을 하고 시나리오를 이제 여러 배우들한테 보냈는데 그 시나리오만 보고 정말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뭐 조지 클루니도 지원했다고 하고 사무엘 L 잭슨도 그 영화를 보고 지원을 했다고 하고. 각본이 좋았던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막 영화를 찍기 시작한 무명 감독인데 그런 명품 배우들이 그에게 영화에 출연하고 싶다는 제의를 했다는 건 엄청난 각본이 진짜 좋았나 각본이 보다. 정말 좋았나 봐요. 그래서 13억 정도를 결국엔 지원을 받게 되고 이 영화를 찍게 됩니다. 이제 뭐 간단하게 소개는 영화의 일등이 이 정도로 끝내고 이제 뭐 쿠엔틴 타란티노는 본인이 10편의 영화만 만들고 은퇴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현재 최근에 개봉한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까지 총 9편을 개봉한 상태입니다. 뭐 마지막 한 편은 뭐 킬빌 3가 된다는 말도 있고 뭐 스타트렉 시리즈를 하나 찍는다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팬으로서 제발 멋 없어도 되니까 번복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왜 하필 10편만 찍고 빠지는데요? 그 이유가 뭐죠? 글쎄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알기로 타란티노 감독님은 제 생각인데요. 영화보다도 각본 쓰는 거에 되게 관심이 더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자기는 빠지고 각본만 계속 생산하겠다. 네, 그래서 본인도 이제 은퇴 이후에는 시나리오나 각본을 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상상된다 뭐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럼 영화계에서 완전히 빠지는 거 아니고 그쵸. 자기가 영화만 안 만들 뿐이고 각본을 계속 쓰겠다. 하지만 뭐 각본과 촬영은 좀 다른 거긴 하지만은 그러네요. 네네 아무튼 뭐 10편만 하고 그만둔다고 하니까 좀 아쉽네요. 왠지 번복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가요? 10편 찍은 다음에 또 나는 20편까지 만들고 은퇴하겠다 이럴지도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타란티노답게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드라마를 찍던지 드라마. 영화만 10편이다 이러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 타란티노 드라마 재밌겠는데요? 그렇죠. 그럼 제가 그러면 이제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저도 이제 나름 이제 제가 맡은 거는 타란티노의 첫 번째 장편 저수지의 개들입니다. 이 영화가 제가 그냥 네이버 지식백과를 읽고 우리의 사랑 네이버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지식백과 너무 감사해요. 지식백과랑 또 나무위키 제가 주로 이용하는데 짧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요건 뭐 누구나 다 찾아서 볼 수 있으니까. 뭐 친구들하고 원래 $30,000 정도의 저예산으로 만들 계획이었대요, 이 영화를. 맞아요. 3천만 원. 각본을 근데 3주 만에 쓰고
이 각본이 3주 만에 나왔대요. 네, 그리고 이 각본은 중학교 때 이미 썼다고 해요. 아, 이미 써둔 네. 걸 발전시켜서 그쵸. 완성을 시켰구나. 그러니까 네. 빨리 썼구나. 그러면 3주가 아니지 거의 몇십 년. 아, 대단한 것 같은데 그렇게 했고 그 모든 배역을 원래 친구들끼리 소화하려고 그랬대요. 자기가 이제 미스터 핑크를 하려고 그랬대요 원래. 맞아요. 네. 근데 상상이 안 가. 근데 미스터 핑크의 그 타란티노가 상상이 안 가. 그랬고 그랬는데 어쨌든 어쩌어찌 하다 보니까 연결이 돼서 150만 달러를 지원받게 되고 예,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그 좀 깨알 지식인데 네. 창고 건물 있잖아요. 주무대로 나오는 거. 그게 원래 시체 안치실이었대요. 맞아요. 예, 그거를 재활용해서 네네. 찍은 거라고 하고. 네네. 그리고 그 배우들이 정장도 입고 나오고 트레이닝복 입고 나오잖아요. 그 원래 배우들 본인 거래요. 아. 맞아요. 아, 네, 들었습니다. 그 얼마나 저예산이면 네네. 그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원래 그 미스터 오렌지가 피를 좀 흘리잖아요. 총을 맞고. 네네. 그 피의 양도 의료 전문가를 불러서 고증을 했대요. 아, 직접. 네. 이 정도 저 총을 맞으면 사람이 어느 정도 피를 흘리고 어느 정도 흘려야 안 죽겠나 이런 것까지 고증을 했대요. 그럼 미스터 오렌지는 자기 옷을 다 버린 거네? 아, 그런가 설마? 불쌍하다. 네. 그리고 이 영화를 일컬어서 엠파이어 잡지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독립 영화다. 이런 네. 극찬을 합니다. 이걸 독립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네, 독립 영화라고. 스튜디오를 안 끼고 했으니까. 네, 메이저는 아니죠. 네, 메이저는 아닙니다. B급이고. 네. 그래서 독립 영화, 예술 영화. 그리고 홍보도 거의 못했는데 아까 한 150만 달러 예산 받았잖아요. 네. 그거를 총 수입이 미국에서만 283만 달러 네. 벌고 와. 영국에서는 250만 파운드. 네. 그 엄청난 수익을 네. 번 거죠. 몇 배의 수입을. 시작부터 꽃길을 네. 걷네요. 그리고 저수지의 개들 이 제목에 대한 그 일화가 있는데 네. 뭐 감독 말로는 그냥 제목 자체에 별 의미가 없다. 그냥 어감이 좋아서 맞아요. 했을 뿐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떤 걸 보면 이 원래 영어로 저수지의 개들이란 이 단어가 네. 경찰의 끈앞풀을 가리키는 속어래요. 아하. 저수지의 개들이란 단어가요? 네, 그 단어 자체가. 근데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리고 이제 뭐 거기 나와 있던 그 감독 연출의 이 스타일이 특징이 이런 거래요. 잔혹한 폭력과 범죄. 그리고 다방면으로 대중문화 코드를 인용하는 거. 그리고 잡다한 그 어떻게 보면 대화나 비속어, 네. 비속어 되게 많이 나오고 그 시간의 흐름을 따지지 않는 전개 이런 거를 많이 써먹는다고 합니다. 타렌티노가 이제 요 정도로 이제 누구나 뭐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정보고 드디어 이제 여기서부터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스토리를 제가 또 고민을 했어요. 아, 네. 스토리가 근데 우리가 그 전에 그런 걸 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 너무 간단해요 이제. 놀란 감독님. 좋았어요. 그래서 놀란 감독님은 좋았어요. 그러니까 퍼즐처럼 막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분은 그 비교가 되는 게 놀란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양복 입은 영국 신사 느낌이라면 이분은 좀 미국에 좀 껄렁껄렁하는 침 좀 뱉는 뒷골목에 좀 불량배 같은 느낌? 그렇죠. 뭐 거리의 음유시인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약간 간지가 나는. 맞아요. 그런 느낌 진짜 영화 자체가 욕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봤냐면 이 영화 자체는 K-pop 무비다. K-pop 무비는 뭔가 훔치는 거잖아요. 네. 그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모아가지고 네네. 팀원을 모아서 훔치는 건데 네네. 기존 K-pop 무비에 제가 스토리 라인을 한번 좀 5단계로 분류해서 얘기해 볼게요. 1단계는 먼저 목표물이 나와요. 우리가 다이아몬드를 훔쳐야 돼. 여기도 뭐 다이아몬드 나오죠. 근데 다이아몬드를 훔치는 이유와 목적, 그럴 수밖에 없는 필연성이 나와요. 처음에. 그쵸. 1단계로.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2단계로 멤버를 모아요. 네. 멤버를 모집하는데 그런 거 아시죠? 보통 미스터 화이트면 미스터 화이트가 미스터 그쵸, 화이트는 원작. 누군데 누군데 어디서? 그 사람은 어디서 어떤 일을 했고 그러면서 또 그 나레이션과 함께 화이트가 했던 일들이 액션 장면 같은 거 나오면서 저 사람 저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맞아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미스터 화이트 팍 뜨고 미스터 오렌지 1화 딱 뜨고 그다음에 뭐 핑크 1화 딱 뜨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한 명 한 명 소개하는 부분이 나온다. 그리고 세 번째 3단계는 구체적 그 멤버들을 일단 다 모아요. 모은 상태에서 구체적 계획들을 브리핑을 해요. 네네. 범죄 모의를 하는 거죠. 전략을 사전 논의하는 단계. 이게 3단계고. 네. 자, 그래서 이제 4단계는 네. 액션씬이 나와요. 그쵸. 액션씬이 나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던전이나 아니면 뭐 은행이라든지 어디에 이제 금고를 털러 간다든지 들어가요.
그 범죄 집단들이 들어가서 각각의 맡은 역할들을 절묘하게 수행해내는 거예요. 그쵸? 그것도 보는 사람도 되게 그 감칠맛이 나죠. 여기서 보는 사람은 제일 재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쵸.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예요. 네. 이 부분의 하이라이트고 그다음에 마지막 5단계는 결국에는 다이아나 그 목표물을 탈취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이제 탈취하고 휴양지로 간다든지 그 뭐 아니면은 진짜 뭐 새드 엔딩으로 가면은 뭐 실패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5단계로 보통 이루어져요. K-pop 무비는. 네. 제가 봤을 땐. 네. 하지만 이 영화에는 이 5단계가 하나도 안 나온다. 이거는 그 타란티노가 아까 수만 편의 영화를 봤다 그랬잖아요. 네네. 자기는 이미 그 K-pop 무비뿐만 아니라 모든 영화의 방식 그 방정식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너무 진부하다. 진부한 걸 일부러 피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이 5단계가 싹 빠져요. 네. 너무 놀라운데 이 영화를 다 보면은 다이아 얘기는 나오지만 다이아의 그 실물을 맞아. 한 번도 안 나오죠. 실물이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래서 목표물 자체가 안 나요. 네. 훔쳐야 된다는 얘기는 나오지만 네. 멤버를 소개하는 부분도 그냥 뭐 대화 씬을 쫙 나온다든지 아니면 회상 씬 그 정도로 나와요. 그러니까 주로 이 영화는 대화가 많이 나와요. 맞아요.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범죄를 모의하는 거 이런 것도 거의 없어요. 그냥 뭐 누가 어디 가고 이런 것도 되게 짤막하게 나와요. 그리고 액션씬 자체도 도망가는 거 나오잖아요. 도망가고 총 맞고 막 쓰러져. 사실 액션 없잖아요. 액션 없어. 근데 이거는 그리고 그 다이아 파는 그 매장 내부도 전혀 안 나와요. 네. 경찰한테 막 쫓기는 거밖에 안 나오고 뭐 다이아 탈취 장면도 당연히 안 나오고 5단계가 싹 빠졌다. 5단계 이후 이야기만 하네요. 그러니까 이후 이야기. 실패하고 맞네요. 그 다음부터의 이야기만. 아니면 저는 그래서 이 5단계의 이전과 이전과 이후만 얘기밖에 안 나와요. 맞아요. 근데 그걸 갖고 영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스토리적으로 탁월하다. 누가 과연 이런 시도를 했을까 싶을 정도로 K-pop 무비를 이렇게 만든 사람은 이 타란티노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그 스토리를 다 전복했다는 거, 다 네. 깨부쉈다는 거.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이제 이분이 전개를 하시는지 제가 한번 스토리 라인을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그런 얘기도 인터넷에서 봤던 것 같아요. 예. 예산이 없어서 맞아. 액션 씬을 뺐다. 그 얘기도 있어요, 맞아요. 진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좀 웃긴 장면이 있는데 이제 총격신 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우선은 좀 이제 큰 프로듀서를 끼고 했으면은 거리 통제도 하고 맞아, 좀 맞아. 뭐 민간인들도 배역을 고용을 해서 하고 그랬을 텐데 그런 게 없었대요. 그래서 총격신 하고 있는데 멀리서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신기한들 이거 뭐 하는 거야? 네. 하면서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그러니까 예산도 없었지만 타란티노의 그 개성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도 있다. 작법적으로.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것도 있고 일단 한번 캐릭터 소개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스토리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캐릭터가 10명이었나요? 몇 명? 되게 많이 나오는데 한 명씩 볼게요. 네. 이 모든 사건을 계획한 조라는 그 보스가 있어요. 네, 보스죠. 좀 덩치도 되게 커요, 진짜. 조라는 아저씨가 있고 그 조의 아들 레리가 있어요. 맞습니다. 레리. 이 둘 다 백인이고 그다음에 미스터 화이트 이런 식으로 자기 암호명을 서로의 이름을 들키면 안 된다. 경찰한테 나중에 잡혔을 때 밀고 갈까봐. 네. 그래서 이제 미스터 화이트, 미스터 오렌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쓰는데 미스터 화이트는 오렌지한테 연민을 느끼는. 오렌지랑 되게 맞아요. 친해요. 맞아요. 보살펴 주잖아요. 네. 오렌지 그리고 미스터 오렌지는 나중에 총을 맞는데 네. 총을 맞았는데 이건 또 이제 스포일러를 먼저 해볼게요. 미스터 오렌지가 잠복 경찰이에요. 맞아요. 원래. 그리고 2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미스터 블론드는 좀 미친놈 컨셉인데 엘비스 프레슬리를 닮았어요. 그렇지 않나요? 엘비스 프레슬리 느낌이 나요. 좀 이 외모가 네. 되게 남자답고. 남자답죠. 네, 그리고 좀 뭔가 되게 고문을 잔인하게 하죠. 그렇죠. 너무 잔인하게. 그리고 미스터 핑크. 이분 또 결정적이에요. 그렇죠. 좀 뭐랄까 우리는 프로잖아. 프로 의식을 강조하고 의심이 많고 그리고 핑크라는 이름 하기 싫어하죠. 맞아요. 내가 왜 핑크야? 내가 왜 핑크야? 브라운은 어때요? 브라운보다 낫잖아 이러잖아요. 브라운은 똥색이라고. 맞아요. 그리고 미스터 브라운이 있는데 브라운이 바로 감독이죠. 네, 감독님.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님. 네. 되게 짧게 나와요. 네. 그리고 미스터 블루가 있는데 블루는 거의 네. 블루가 뭘 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사망했다 나와요. 이게 초반에 레스토랑에서만 나오고. 맞아요. 몇 마디 하긴 해요. 저 봤는데
그냥 나중에 사망한 걸로 나와요. 시체로 나오고 그 다음에 수많은 경찰들. 네. 그리고 잡혀온 경찰도 있어요. 맞아요. 미스터 블론드한테 잡혀온 그 불쌍한 경찰 아저씨.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경찰들. 이게 다예요. 이제 요 정도 보고. 그리고 이거는 결국 이제 스토리를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실패한 거예요. 다이아몬드 실패하고 나서 그 어떤 그 아까 창고에 모여가지고 그럼 누가 경찰이 끄나풀이냐? 누가 우리의 이 모의를 밀고 했다? 그건 쥐새끼라고 나요. 네. 누가 쥐새끼가 누구지? 그 서로 이제 의심하는 장면들, 그 서로 막 논쟁하는 장면 그런 게 나와요. 그게 다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끝나는데 스토리는 되게 간단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스토리 근데 이거는 이제 직접 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서로 막 논쟁하고 난리가 나죠. 근데 그래서 이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저수지의 개들 자체는 느낌이 되게 소설적이다. 아, 네. 소설적이고 연극적이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연극 같아요. 사실상 그죠? 연극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바꿀 것 장소도 그죠? 상고만 있으면 창고만 있으면 돼. 배우들이 하드캐리 하면 돼. 대사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 조 아저씨 집, 그 보스의 집이 잠깐 회상씬으로 등장하는데 그런 것 좀 나와주고 거의 그 움직이지 않고 되게 극도의 좀 밀폐된 공간에서 단일한 공간에서 거의 이루어진다. 이게 연극적인 이유고 소설적이라는 이유는 대화 씬이 많이 나와요. 맞아요. 특히 이제 이 타란티노 감독님의 특징인 것 같은데 대화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대화 씬이 되게 보통 한 5분 10분 가잖아요. 그쵸. 대화 한번 하기 시작하면 네. 처음에는 저기 무슨 힌트가 있겠지 하고 맞아, 집중을 해서 듣는데 별 결국 의미가 없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의미가 정말 없어. 저렇게 쓰잘데기 없는 거. 근데 너무 진지하게 임하잖아요. 등장인물들이 그 수다 떠는데 되게 전투적으로 임하잖아요. 맞아요. 맞아. 근데 확실히 그 대화 씬은 근데 저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 캐릭터를 묘사하는 거, 심리나 네. 성격 이런 걸 묘사하고 대화 씬 자체가 또 재밌어요. 네. 저는 대화 씬 재미없게 쓰는 그 소설가나 영화 보면 뭔가 지겹잖아요. 되게 고통스러운데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을 텐데 타란티노 영화들은 대화 씬들이 다 그냥 아기자기한 느낌? 뭔가 맞아. 친구랑 수다 떠는 느낌이랄까 되게 재밌어요. 맞아요. 보는 게. 친구랑 수다 떠는 느낌 딱 그 느낌이에요. 네. 대화 씬을 특히 잘 쓴다고 할리우드에 좀 인기가 유명한가 봐요. 그래서 다른 영화의 대화 씬도 써주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하나의 대화 씬 또 유명한 대화 씬 한번 처음에 라이카 버진? 처음에 그 대화 씬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를 한 5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시간이. 근데 그 안에 영화가 이미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는데 이거 분석해봤거든요, 오늘 아침에. 그래요? 이거 설명을 해볼게요, 한번. 여러분 보신 분들도 소름 돋을 거예요, 아마. 그 초안에 그 식당에 이 범죄 모의하는 분들이 그 사람들이 범죄자들이 쫙 둘러 앉아 있어요. 네. 카메라는 그 등 뒤에서 돌아갑니다. 계속 돌면서 촬영을 해요. 근데 인물 주위를 돌면서 촬영하는데 한 명씩 얘기를 하죠. 처음에 이제 미스터 브라운 그 우리 그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화두를 딱 던져요. 마돈나의 라이커 버진에 그 나오는 여자는 이게 좀 19금 농담이긴 한데 거식이 큰 뭐 대물을 좋아하는 여자 얘기다. 라이커 버진 자체가 이제 처녀처럼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 대물 거시기가 딕인데 막 딕딕딕딕 하면서 얘기를 해요. 막 그런 얘기 좀 어떻게 보면 19금 농담을 막 하는데 자기가 하던 말을 또 중간에 까먹어요. 미스터 브라운은. 근데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브라운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자기가 하던 말을 까먹었었나요? 중간에 하던 말을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누가 끼어드니까 까먹긴 해요. 아까 그 조 빅보스 조는 이 브라운의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누가 떠올랐나 봐요. 그 주소록을 주소를 갑자기 떠오른 사람이 있어. 토비, 웡, 청 이런 식으로 계속 발음을 하면서 주소록을 봐요. 그 사람이 찾아야 되나 봐요, 자기는. 그런데 또 중간에 찾다가 또 까먹어요. 그 이름을. 그 다음에 미스터 화이트가 또 등장을 해요. 옆에서 조가 계속 이제 주소록 이름 얘기를 하니까 주소록을 갑자기 뺏어버려요. 당신이 15분 동안 이름 얘기만 하고 있었잖아요. 치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조는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당연히 보스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화이트는 그럼 돌려줄 수 없겠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하나씩 설명을 하면 일단은 조하고 화이트한데 뭐 농담이긴 하지만 대립각이 생겼죠. 나중에도 되게 대립각이 생겨요. 네. 조와 화이트의 그 나중에 서로 총을 겨누잖아요. 그런 게 있고 블론드는 아까 그 미친 아저씨 막 고문하는 아저씨인데 헤이 조 내가 저 양반 쏴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실제 그 성격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쵸. 이 사람은 네. 실제 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네네. 나중에 영화를 다 보니까. 네네. 근데 실제로 블론드는 조한테 되게 충성스러운 좀 그런 친구고 그다음에 레리가 나와요. 레리는 조의 아들. 맞아요. 레리가 갑자기 그 얘기를 하죠. K-빌리의 1970년대 슈퍼 사운드 주말이라고 들어봤어? 이게 타란티노가 음악을 계속 까는데 주로 이제 이 라디오 프로그램 실제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라디오 프로그램 음악이 계속 나와요. 음악이 너무 절묘하게 들어맞는 거예요. 나중에 그 블론드가 그 잡혀온 경찰을 고문할 때도 그 이 슈퍼 사운드 주말 1970년대 그 나오죠 자꾸. 너무 곡이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핑크 미스터 핑크가 마지막에 이제 그 1달러씩 다 이제 팁을 걷는데 자기는 돈을 안 내겠다. 맞아. 자기는 팁을 안 믿는다고. 맞아요. 난 그런 거 안 믿어. 그래서 이제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반발을 하죠. 그 왜 안 내? 그 웨이트리스도 먹고 살아야 돼. 맞아요. 우리가 주는 돈으로 먹고 살아. 그러니까 핑크만 나쁜 놈이 되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갑자기 의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상황 자체가. 근데 핑크는 신념이 있는 거 나름. 벌이가 안 되면 그만두면 되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런 일을 해봤어요. 최저임금 받고 이랬는데 저는 못 받았는데 뭐 이런 얘기 막 해요. 막 사회에서 강요한다고 나까지 동참할 필요 없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나름의 신념이 있어요. 자기. 진짜 팁을 줄 만한 가치가 있다면 주겠지. 근데 나는 커피 6잔을 받고 싶은데 3잔밖에 못 먹었어. 그런 말을 하죠. 3잔밖에 못 먹었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어차피 자기 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조가 등장해서 결국에 다 걷긴 걷죠. 보스는 못 이겨 그래도. 보스한테는 어쨌든 충성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블루가 잠깐 나오는데 블루가 이 핑크와 논쟁할 때 팁에 이 아가씨 밥줄이 달려 있다. 요게 이제 블루의 처음이자 마지막 그 대사들. 아 그래요? 네.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왜냐면 나중에 시체로 나오기 때문에 경찰한테 죽는 걸로. 근데 미스터 오렌지는 원래 잠복 경찰이잖아요. 네네. 근데 오렌지도 별다른 대사가 없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미스터 화이트 옆에 바로 앉아가지고 화이트의 의견에 동조해요. 그리고 고개도 끄덕이고 이렇게 의자에 손을 올리고. 화이트가 좋아할 만했네. 이때부터 친했던 거예요. 이 둘은. 그래서 지금 대화씬을 한 5분 뭐 7분 가량 되는 대화씬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이미 결말까지 다 나와 있죠. 네네. 서로의 관계라든지 배치라든지. 결국 핑크가 모든 거를 그러니까 팁을 안 내는 게 사실 논리는 있긴 한데 사실 좀 쪼잔한 거잖아요. 그 1달러인데 쪼잔한 거죠. 1,000원을 안 내겠다라고 막 뻐기는 건데 그게 이제 핑크가 마지막에 그걸 가져가겠다는 그런 스포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이제 이 영화 자체가 욕이 많이 나와요. 근데 타란티노 영화의 특징이 욕으로 도배가 됐어요. 맞아요. 주인공이나 뭐 다 할 거 없이 다 욕을 해요. 왜 이렇게 욕이 많이 나올까? 이런 거 좀 불편해하는 분들이 은근히 있어요. 네. 욕이 많이 나오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인종차별적인 욕, 뭐 흑인을 비하한다든지, 그리고 또 성차별적인 여성을 비하한다든지 그런 욕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잔인한 장면이 꼭 나오더라고요. 그쵸. 데스프루프도 너무 이런 잔인한 장면 여기도 보면 경찰이 잠입 경찰 말고 잡혀온 미스터 블론드한테 잡혀온 경찰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귀를 잘려요 결국. 네, 잘리죠. 그거를 이제 좀 뭐 구체적으로 안 보여줬지만 이제 화면이 갑자기 옆으로 이렇게 이동하죠. 네, 사실은 찍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찍었는데 실제 보여주는 것보다 안 보여주는 게 더욱 더 공포감을 자극할 수 있다고 해서 일부러 안 보여줬다 그래요. 맞아. 그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잔인한 장면이 나와야만 할까? 이런 거 혹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욕이 나오고 잔인한 장면이 나오는 거. 물론 감독 본인도 막 되게 가방끈이 길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시잖아요. 약간 야인 스타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살아왔던 삶이 반영된 것도 클 것 같고 그리고 그가 약간 그런
정제되지 않은 인간의 그냥 일상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것 자체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흑인을 존중해야 되고 여자를 존중해야 되는 걸 다 알긴 알죠. 근데 속마음 저편에서는 사실 존중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만 그냥 비난받기 싫어서 존중하는 척하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척을 다 지워버리고 약간 그냥 본연의 그 정제되지 않은 그런 잘못된 모습을 그냥 다 보여주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양면성, 어떻게 보면 이중성, 그 가식적인 위선적인 가식을 다 걷어내고 사실 가식을 다 걷어내고 예의 안 차리면은 세상 사람들 다 막 엄청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다 막 욕하고 막 서로 존중 안 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의가 없는 세상이 온다면. 특히나 그런 걸 잘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 특히나 이 사람들 특징이 그냥 다 범죄자들이에요. 네네. 범죄자들이 오히려 저는 욕을 안 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아니 뭐 뻑뻑하면서 막 저지 막 온갖 욕설이 나오는데 범죄자들이 오히려 표준말 쓰고 바른말 고운말 쓰면 그게 더 이상할 것 같긴 해. 실제와 안 맞잖아요. 그쵸. 그런 생각도 저도 했었어요. 네. 뭐 비슷한 생각이에요. 사실 뭐 이 영화를 찍을 때 타란티노도 그냥 이런 범죄자들 이야기를 그리고 싶다라는 목적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정말 남자들만 나오고 또 그 어떻게 보면 악당들인데 범죄자들이잖아요. 범죄자들이 무슨 고상한 말 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더욱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연민이라든지 동정, 어떤 도덕관념에 대한 이런 진중한 생각을 안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원래 저런 사람들이야. 원래 이런 사람들이 이러는 거지. 이렇게 뭔가 제3의 입장에서 멀리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객관성. 네,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조금 우리가 이제 만약에 뭐 흑인 비하나 뭐 여성 비하 이런 말을 했다라면은 이 감독 정체성에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은 악당들이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과응보에 의해서 악을 저지른 사람들이 각자 모두 죽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핑크만 빼고 다 죽어요. 그렇죠. 결국엔 다 죽어요. 어떻게 보면은 핑크가 그 악인 중에서도 나름의 신념이 있고 그런 역할 자기 사람을 죽일 필요 뭐가 있냐 우리 목표만 달성하고 나가면 되는데 우리는 프로다 이렇게 맞아. 하잖아요. 맞아. 그런 것처럼 그런 대사들을 통해서 그들의 제목 자체 저수지의 개들이잖아요. 개들. 좀 개 같은 모습을 잘 보여준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뭐 이제 뭐 조금 뭐 불편한 사람들도 있겠죠. 뭐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뭐 쿠엔틴 타란티노는 당연히 그런 거에 의식을 했고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제 욕과 뭐 폭력이 난무하는 영화인데 뭐 이걸 오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다. 뭐 안 보면 된다. 하지만 나는 그냥 이런 잔인한 이야기를 그리고 싶었다라고 말을 했고 또 뭐 그런 거를 의식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후에 뭐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다룰 영화들이 여자가 직접 복수를 하는 킬빌이라든지 뭐 이제 장고 뭐 흑인의 차별을 복수할 수 있는 장고 뭐 이런 것들로 좀 이렇게 영화가 발전해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음님께서 인용해주신 그 대사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님이 하셨던 말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들에게 욕설과 폭력은 그들이 오르지 못하는 산과 같다. 괜찮다. 이 영화는 그들 몫에 차 한 잔이 아닌 셈이다. 어쨌든 나는 그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 관객들에게 이런 영향을. 왜냐하면 나는 진심으로 그 장면이 불편하길 바랐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네네. 일단 이 정도에서 욕에 대한 고찰, 욕에 대한 고찰. 잠깐 해볼게요. 제가 저한테는 이게 또 중요한 문제라서 저희가 원래 저쪽에 기독교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네네. 지금도 뭐 신자긴 하지만 네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었고 모태신앙. 네, 모태신앙이죠.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는 그 어떻게 보면 그게 가식과 위선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좀 욕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이미지를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그 성스럽고 거룩하고 뭔가 젠틀한 그런 영향을 받았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제 기억으로는 거의 20살 거의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저는 진짜 마음속으로도 욕을 안 하고 살았어요. 누구나 좀 열받고 그러면은 막 젠장 막 전 젠장이 욕인가? 젠장이라는 얘기를 할 수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욕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젠장이란 말도 욕으로 봐서 마음속으로도 그런 단어를 안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어렸을 때 화가 나면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면 어머 그러면 안 되지 나쁜 사람들이네 정말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순화해서 되게 진짜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내가 순수하다고 볼 수 있을까? 뭐 순수하신 것 같아요. 좀 멍청했나 하여튼 그게 그랬어요. 전 실제로. 근데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욕을 안 하고 욕을 싫어하고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저는 영화 볼 때마다 욕이 나오고 그러면 특히 한국의 조폭 영화들 되게 불편했어요. 그렇죠.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 영화 자체가 싫어지는 거예요. 왜 굳이 저기서 욕을 해야 되지? 나는 마음속으로도 욕을 안 하는데 왜 내가 욕을 들으면 되게 힘들었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남중 남고 나왔는데 욕을 많이 하잖아요. 애들이 특히 좀 강한 애들이 그런 애들이 욕할 때마다 전 되게 싫었어요. 듣기 싫고 막 일부러 자리 피하고 그 정도였어요. 저는 그랬는데 이게 좀 전환이 일어나죠. 욕을 예전에 진짜 싫어했는데 저희 어머니도 싫어하세요. 근데 욕의 효과를 보면 욕이 영화에서 이렇게 한국 영화에서 욕을 어떻게 다뤘나를 보면 저는 좀 부정적인 좀 뉘앙스가 있어요. 왜냐면 특히 조폭 영화들 요즘은 없지만 옛날에 조폭 영화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다룬다기보다는 어떤 뭐 깊은 뜻을 갖고 다룬다기보다는 좀 대중성, 상업성을 생각해서 좀 자극적인 좀 자극을 주려고 욕을 좀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되게 부정적으로 봤어요. 근데 요번에 타란티노 영화 보면서 욕을 저는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욕의 긍정성이라는 거 요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거 되게 저도 이제 이걸 최근에 좀 깨닫게 되고 생각하게 된 건데 욕 자체가 나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나요? 근데 어떤 다르겠죠. 상황에서 저는 긍정성도 있다고 봐요. 욕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저도 마찬가지. 저도 긍정성을 예전엔 저는 전적으로 이건 악하다. 부정적으로 봤다. 근데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지옥, 뭐 악마 이런 건 무조건적으로 나쁜 거예요. 100% 나쁜 거예요. 난 지옥에 가면 안 돼. 악마는 무조건 나쁜 거야. 그거와 동일선상에서 욕도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 봤거든요. 이분법적인 사고죠. 네. 선 아니면 악 중간 없어요. 보통 이제 기독교적 사고가 그런데 근데 저는 이제 요즘에 중간 지대에 어떻게 보면 선할 때도 있고 악할 때도 있는 게 욕이다. 이걸 느낀 게 그 황정은 소설가님이 이거 인터뷰에 제가 문학동네인가 인터뷰에서 봤나 아니면 팟캐스트에서 들었나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강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일단 지금부터 욕을 할 건데 그냥 걸러 들으세요. 이거를 삐 처리를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한번 제가 해볼게요. 이건 아니 실제로 소설가님이 말한 거기도 하고 얼마나 상스러운지 한번 들어보죠. 그러니까 이거 한번 이거는 삐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게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문학동네에 실렸던 얘기 실제 문학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실제 소설에도 이런 문장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황정은 작가님뿐만 아니라 한국의 많은 작가님들이 실제 욕을 쓰세요. 어떤 식으로 하면 제가 원래 욕을 지금도 잘 못해서 그러니까 씨발이란 욕이 있잖아요. 씨발이란 단어는 누가 물어봤던 거죠 인터뷰에서. 그 씨발이란 단어는 그 씨발스러운 상황에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단어를 이렇게 말을 하세요. 근데 그게 맥락이 뭐냐면 그 한정훈 작가님 그 소설에 그런 뭐 욕들이 좀 많이 썼나 봐요. 이제 작가님이 생각하기에는 씨발이란 단어는 씨발스러운 상황, 씨발적인 상황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런 부분이 저는 욕이 어떤 거냐면 소수자들 그리고 약자들의 언어라고 생각해요. 원래 핍박받는 자들 그리고 되게 좀 저희 그 편의점만 봐도 주변에 노동자분들 노가다 하시는 분들 많이 오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쓰는 언어들이 여러분들 상상하시겠지만 이런 뭐 고상한 언어들이 아니에요. 서로 욕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욕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여자가 어떤 상황을 어떤 여성분이 성추행을 방금 당했어. 아니면 성폭력을 당했어. 그런 사람이 욕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야 씨발 개새끼야 이런 식으로 그 욕을 누구도 정죄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순간적인 울컥하는 그 분노, 너무 그런 수치감 이런 것들이 집약해서 그 단어 씨발이란 단어에
응축해서 나오는 거죠.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아, 욕은 이럴 때 가치 있구나. 저는 그러니까 욕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며 살았는데 욕이 필요하구나. 약자들을 위해서, 약자와 소수자의 언어다. 욕이야말로 저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영화든 뭐 소설이든 욕을 써도 괜찮겠구나. 그런 욕이라면 얼마든지 써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욕에 대해서 하면서 욕도 그렇고 아까 폭력적인 장면 어떻게 보면 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극단성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이 아니에요. 욕은 감정이 되게 북받칠 때 네. 너무 기쁘거나 너무 슬프거나 너무 아프거나 너무 고통스럽거나 너무 괴로울 때 욕을 해요, 사람은. 이게 욕의 특징이 욕도 그렇고 폭력 아까 이제 타란티노 감독의 이 영화들이 너무 욕이 많이 나오고 너무 폭력적이라 그러는데 저는 이게 감정의 중간이나 뭐 미지근한 정도를 표현한 게 아니라 극단적인 상황 어떤 감정의 극한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나름의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전 되게 좋게 보였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욕을 했던 사람들이 결국엔 다 죽죠. 그 실제로 범죄자들이기도 하고 네네. 스스로의 이제 좀 응징을 받은 거예요. 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 이제 전 타란티노한테 어떤 걸 느꼈냐 PC함을 느꼈거든요. PC함이라는 게 보통 이제 폴리티컬 커렉트니스 해가지고 정치적인 올바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확실히 타란티노 감독은 PC함이 있어요. 확실히 아까 이제 킬빌 얘기도 하셨지만 킬빌도 남자 주인공이 아니라 여자 주인공이 나와서 복수를 해요. 그렇죠. 네. 저는 그럴 수밖에 타란티노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복수는 더 잔인해야 돼요. 무조건. 데스프루프도 좀 이따 얘기하시겠지만 잔인하게 복수해요. 네. 왜냐면 잔인한 복수 이전에 결말에 되게 잔인하게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통쾌해질 수 있는 게 중간에 그 두 파트로 나누지만 중간에 그 되게 잔인하게 죽어요. 잔인하게 죽어야 복수가 또 잔인하게 할 수 있겠죠. 이거는 타란티노 하는 어떤 법칙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데스프루프랑 이 저수지의 계절을 봤을 땐 타란티노 영화들이 하나로 전 꿰어지더라고요. 아, 확실히 PC함이 있으시구나 이분은. 저는 그런 부분에서 되게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네. 무조건 그냥 어떤 의도 이런 올바른 의도 맞아요. 뭐 가치적인 의도 없이 무조건 잔인하고 무조건 욕하고 그건 솔직히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화 자체는 어떤 본질적인 올바름, 그 가치, 대중적인 가치, 사랑이나 정의, 평화 네. 이런 것들을 얼마나 색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가, 얼마나 관객들에게 더 어필하고 감정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이라고 보는데 네. 혹시 타란티노는 그 이야기의 본질적 가치를 자기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우리가 이 타란티노 영화를 보면 되게 가슴이 뜨거워지거든요. 데스프루프의 그 복수라든지 근데 그거는 되게 올바라요, 되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욕이나 폭력이 나오지만 너무 잔인하게만 보이지 않는. 맞아요. 그리고 아까 경찰의 귀를 자른 그 블론드, 미스터 블론드도 결국에는 미스터 오렌지한테 총을 맞고 죽어요. 네. 어이없게 죽어버리죠. 그런 부분도 만약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나갔다, 아니면 다이아몬드를 가져갔다, 그러면은 이 영화가 또 애매해지는 거예요. 되게 애매해졌을 텐데. 그래도 결국에는 이제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핑크 얘기도 할 수밖에 없는데 미스터 핑크가 되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이 이름이 핑크라고 지어준 이유가 조가 이제 흘리면서 야 넌 게이잖아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해요.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 성적 소수자죠. 네. 핑크가 마지막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이 사람은 타란티노는 되게 그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되게 자기 중심에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되게.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말씀도 잘 들었지만은 중시한다기보다는 우선은 타란티노가 살아온 배경을 보면요. 예. 우선은 고등학교를 나오지도 못했고 또 이제 타란티노의 모친이 14살 때 14살 때 결혼을 하고 타란티노를 어릴 때 낳은 거죠. 되게 어렸을 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되게 타란티노의 모친의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는 되게 폭력적이셨고 할머니는 뭐 알코올 중독자. 그런 배경이 그래서 있구나. 좀 이제 어머니께서는
나는 여기서 못 살겠다, 빨리 탈출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결혼을 일찍 하셨대요. 너무 짠하네. 예, 그래서 아빠도 되게 타란티노 아버님도 빨리 이혼을 하고 되게 어떻게 보면 어머니에 대한 되게 그런 사랑과 이런 게 있는 거죠. 아빠 없이 자랐네요. 네, 그리고 뭐 부유하지도 않았고. 근데 또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들은 생각이, 우리가 흔히 그 이성은 저는 교육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년 전에 살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00만 년 전에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거의 동물에 가까웠을 때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밥 한 공기를 줬을 때 이걸 가지고 지금이야 도덕적으로 4분의 1씩 나눠서 먹으면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강한 사람이 독차지하고 나머지는 약자들의 것이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에서야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는 비도덕적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비도덕적이었을까요? 도덕은 시대적이니까. 네, 그렇죠. 그 당시에는 아마 생존이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거예요. 맞아. 하지만 현재 지금 먹을 것은 넘쳐나고 갖고 싶은 거는 정말 말 그대로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도덕적 관념이 개입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로 싸우면은 정말 끝도 없잖아요. 자기 욕심만 채우자고 싸우면은 이 끝도 없는 싸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을 교육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이성으로서 본능을 통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선 타란티노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영화만 좋아했고. 맞아. 아마 이러한 경험들이 자신의 어릴 때 그 살았던 힘들 때의 모습과 그리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모습들은 이제 뭐 범죄자들이나 성소수자들 아니면 밑에 되게 하류 인생을 살아가는 시민들에 가깝다고 보고. 맞아. 그 사람들은 본능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본능에 가깝다. 아까 말씀한 대로 이성의 통제가 안 되면 욕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맞아.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영화에서 조나 뭐 범죄자들은 뭐 하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조는 되게 부자거든요. 레리도 그렇고. 맞아. 부자인데 그 사람들도 자기가 죽음 앞에서는 아니면은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되게 긴박한 상황 앞에서는 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폭력과. 그러니까 맞아. 이게 너희가 상위 계층 뭐 중간 계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간 계급, 뭐 하위 계급에 있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 본능은 언제나 숨어져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숨어져 있는, 이성에 의해 숨겨져 있는 거지 언제나 발현될 수 있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무시하고 누가 누구를 동경해야 될 필요 없는 그런 인간의 본성을 잘 다룬다고 인간의 생각해요. 본성. 본성 자체를 잘 다룬 것 같아요. 진짜. 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놀란 감독님 작품은 나름의 그 이성의 그 어떻게 보면 진짜 극단적으로 말해서 놀란 감독님 작품은 교수님이나 아니면 학자들 머리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작품들이에요. 그 확실히 좀 고학력자들이죠. 좀 엘리트들이 좋아할 만한 작품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 작품이고, 지금 우리가 이번 주부터 하고 있는 그 쿠엔틴 타란티노 이분 작품은 진짜 뭐 그 의미 같은 거 다 차치하고 그런 쾌감 있잖아요. 저 잔인한 폭력과 아니면 되게 그 액션이나 뭐 그런 거 자체를, 그러니까 저는 아까 편의점에 오시는 뭐 5, 60대 노가다 하는 아저씨들 얘기도 했지만 그분들은 뭐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안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데려가서 이 영화를 보여드려도 그 아저씨들이 좋아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분은 확실히 블루 칼라의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소수자, 약자들 이 더 좋아할 만한 영화를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삶이 또 그런 거고. 그래서 저는 좀 그 중간에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살아왔던 삶은 뭐 그 진짜 타란티노적 삶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뭐 부유하지도 않았고, 근데 저는 항상 좀 제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게, 좀 책도 읽고 공부도 하면서 내가 엘리트인 것 마냥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이제 발견하고 있는 이제 그런 건데, 나는 왜 자꾸 이제 그 뭐랄까 지적인 그런 논란스러운 그런 쪽으로 뭐 자꾸 이제 나를 가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위선적인. 근데 그게 확실히 지적 퍼즐을 푸는 거 이런 게 가식과 위선으로 흐르기가 되게 쉽거든요.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자칫 잘못하면 위선과 과식으로 흐르기 쉬운 사람인데, 요번에 이제 타란티노를 만나면서 저의 본질, 나의 고향, 내가 태어난 그 곳, 이제 그것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이런 감성, 어떻게 보면 B급 감성이라고, 그냥 B급 감성이라는 것 자체가 그 영화를 좀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좀 낮게 보는 주류의 A급 영화들을 보다는 못한 뭐 그런 식으로 보는 건데 저는 그 단어 자체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타란티노적 감성이 너무 마음에 든다. 네. 전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좋았습니다. 네. 혹시 그래서 이제 좀 마무리 짓는 의미에서 네. 전 너무 좋았는데 나름 감동을 했고 내가 만약 영화를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고 싶다. 저는 논란식으로보다는 물론 머리는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그런 복잡한 퍼즐을 푸는. 하지만 내 마음은 내 심장은 타란티노처럼 만들고 싶다. 이게 저의 이제 결론인데 네. 여러분들 혹시 이 영화를 보면서 좀 최종 정리하는 맥락에서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 아까 두 분 얘기하신 거 잘 들었는데 한 두 가지 정도를 약간 좀 정정하고 싶은 부분이 생겼어요.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욕에 대해서 얘기를 주셨는데 욕이 물론 상위 계급자나 하위 계급자나 모든 인간이라면 자기가 위급 상황이나 급한 상황이 왔거나 아니면 죽음을 맞이할 상황에선 당연히 욕이 나오겠죠. 근데 그런 욕이 정당성이 있다는 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나온 욕은 사실 그런 순간일 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갱스터 범죄자들 아니면 세상의 하위 계급 사람들한테는 욕이 일상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극박해서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상어죠. 아 맛있다 시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맞아. 그러니까 일상어로서의 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욕을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써도 괜찮다라고 짚고 넘어가고 싶진 않고 저는 그러니까 그런 하위 계급에게는 욕도 일상어인 것이고 전혀 그게 그 사람들이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본능으로서만 살아가서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 사람도 그러니까 물론 가방끈이 짧으시고 배움이 짧으실 수는 있지만 사람이 살면서 사회적으로 배워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성적으로 어떤 자기를 관리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욕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욕을 어떻게 보면 단 하나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처럼 맞아요. 그냥 하위 계급의 언어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전 그 욕을 좀 더 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욕을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오케이다 뭐 이렇게 하고 싶진 않고 조금 그래서 반대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근데 또 그렇게 해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하위 계급 그래서 사실 좀 상위 계급은 좀 교양 있어 보이고 싶고 조금 저 사람들이랑 내가 달랐으면 좋겠고 그래서 말도 예쁘게 하려고 그러고 조리 있게 하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욕 쓰는 사람을 조금 저급하거나 상스럽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쵸. 근데 그런 사람마저도 조마저도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가면은 막 욕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이 극단적으로 갔을 때 보여주는 본성은 욕하고 잔인하고 극단적이고 이런 거가 다 있고 근데 하위 계급은 사실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뭐가 부족하거나 이성적인 지배를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아니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인간의 본성에 가깝게 살아서 맞아요. 네. 그래서 좀 더 맞아요.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는 어떤 면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룬 게 되게 저수지의 개들에 대해서 다룬 거랑 딱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욕하고 상스럽고 범죄를 저지르고 이런 게 사실 지금 사회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 비도덕적이고 불법이고 나쁜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없다고 차치하고 봤을 때는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되게 좋게 와닿았고 그리고 아까 약간 논란은 약간 배운 자들 쿠엔틴 타란티노는 약간 못 배운 그런 식으로 제가 좀 뭐랄까 거칠겠죠. 또 좋아할 만한 영화라고 해서 저도 그 부분 무슨 말씀인지 너무 동감을 하는데 쿠엔틴 타란티노도 충분히 배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다 죽이고 다 욕하고 극단적으로 끝났다. 이렇게 해서 쾌감만 느끼고 끝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잖아. 약간 보면서 약간 우리 같은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에 더 가깝게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막 있어 보이고 화이트 칼라고 나는 자판기만 두드리면 뭐 자판만 두드리면 훨씬 돈 많이 벌고 이런 사람들인 척 살았지만 그걸 보면서
아 맞아 사실 내 안에도 저런 모습이 있지. 맞아. 나도 저도 저런 느꼈어요. 맞아.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으면 저런 맞아. 사람이 됐겠지. 맞아. 맞아요. 그런 거를 느끼면서 충분히 좀 많이 배운 사람들, 고학력자들도 이걸 보면서 느끼는 바가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좋았어요. 그쵸. 아 정리 너무 좋은데. 아니. 너무 날 감격했어 들으면서. 와 이거 최고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들어 있어요. 아 너무 좋았어. 너무. 네. 그래서 100% 공감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논란보다 쿠엔틴 타란티노에 조금 마음이 더 가는 게 마음이 가죠 확실히. 인간적이죠. 두 가지 면모를 다 잡는 것 같아서 그런 본성적인 모습과 그 맞아. 안에서 다시 생각할 거리들 인간적이야. 둘 다 잡는 것 같아서 저도 재밌었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음님도 한번. 저도 뭐 이제 그 이프님의 생각에 매우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타란티노 감독님의 작품들이 우선은 펄프픽션으로 칸네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았잖아요. 이제 그 당시 그쵸. 평론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저명하시고 되게 유명하신 평론가이면서 영화 감독이실 텐데 이런 감성의 영화를 보고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럽 3대 영화제는 되게 예술적이고 뭔가 뭔가 고귀하면서도 고상한 듯한 주제의 영화를 다룰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폭력이 난무하고 어떻게 보면 영화를 제대로 배우지 않는 사람의 영화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도 좀 놀랍고 맞아. 퀸틴이 그들을 앞에서 자신의 영화를 상영했다는 상영을 했을 때 보여졌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는 너희들 한번 문화적 충격 좀 맛볼래?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굉장한 충격이었겠죠. 저희도 충격이지만 아니 영화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 진짜 그런 감탄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런 점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아. 타란티노만의 뭔가의 되게 날것 그대로의 매력이 날것 진짜 날것이란 말이 맞는 말이에요. 기존의 영화계를 한 대 때린 느낌. 네, 아무래도 진짜. 뭔가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진짜 뭔가 좀 균형 잡혀 있고 뭔가 그 잘 쌓은 탑처럼 돼 있으면 무너뜨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걸 나는 다르게 좀 만들고 싶은데 이게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어쨌든 요 정도 하고 끝내고 또 다음에 해야 되니까 한번 요 정도 하고 2부는 데스프루프인가요? 아닙니다. 펄프 픽션 만든 그렇군요. 순서대로 하면 그렇죠. 이분은 이제 메인 펄프 픽션.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